상임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이 전역한 장성들이 법무법인이든 아니면은 그 방산업체든 바로 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권장한다고 그런다는 게 이 뭐 단체적으로 무슨 범법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거 하나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장성들이 퇴직 이후에 방산업체나 법무법인에서 경쟁적으로 만약에 장성들을 영입을 한다, 영입 경쟁을 한다, 장군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물론 이제 아마 후보자께서는 방산업을 발전시킨다, 증진시킨다, 그리고 이 장성들이 알고 있는 이 방산과 관련된 노하우를 좀 잘 활용하는 게 대한민국 방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은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릅니다. 로비스트 이런 게 로비 활동이 합법화된 나라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은 무기를 많이 수출해가지고 그런 그 먹고 사는 나라고 방산업이 발전돼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지금 국내 수주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 퇴역 장성들이 방산업체로 다 가보세요. 그 현역으로 있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해했나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네, 짧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공직자 윤리 규정에 대해서 적극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전역한 장성들이 방산업체에 간다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찬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방산업계를 내수 시장에는 너무나 좁고 경쟁력이 치열하기 때문에 발전의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질 좋고 명중률이 높은 그런 무기 체계를 수출해서 네. 선진국으로 가기 알겠습니다. 위한 그런 일은 제가 그런 취지라면은 제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퇴역 장성들 방산업체 법무법인 가는 거를 적극 권장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완전히 국민 정서와 국민들의 그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예,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제 귀를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인들은요,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됩니다. 퇴직 이후에 그 방산업체 영입 대상으로, 스카우트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되면은 나라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방산업을 살린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아마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 발언을 말씀하셨잖아요. 방산비리 척결하겠다. 그렇죠? 군 개혁하겠다. 네. 예,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거 지금 인사청문회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 또 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철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뭐 김윤태 유치원 전문기에 무슨 개인적인 감명 갖고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특히 다른 분도 아니고 로펌에 계신 분이니까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또 제가 이렇게 추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로펌에서 월 3천만 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최저임금 10,000원을 올리려고 하는데도 그게 지금 제도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어렵단 말입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들인데 한가하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실제로 현실을 이야기하면 로펌 대표 중에서 월 50억에서 100억 받는 로펌 대표도 있어요. 맞죠? 제가 이거 다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 다 조사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회 정의 맞습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100억을 받아요, 로펌 대표가. 그게 우리 사회 정의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 받는 겁니까? 분쟁을 조정해주고, 그리고 피고인을 변호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결국 피고인들은 로펌에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로펌 대표가 한 달에 100억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2006년에 보니까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그때 구속이 됐는데 모 로펌에 300억을 지급했어요. 300억. 네? 두산의 박용성 회장이 100억 줬어요. 그게 사회 정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입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 몇 억씩.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좀 제대로 알고서 이야기하십시다. 그래서 군인들은 정말 이런 군인들,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군인들이 이렇게 막 금전적인 것에 사회적으로 뭐 별별 기업들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군인은 국가 방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라고 군인들은 사기를 먹고 살고 명예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예? 다만 그런 군인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군인연금을 줍니다. 군인연금. 그 군인연금을 통해서 국가는 매년 몇 조씩의 적자를 국가 재정에서 메꿔주고 있어요. 그런 군인들 노후 걱정하지 말라고. 네?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군인연금 받으실 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받으시죠? 예? 그 500만 원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군인들 노후 지원해 주면서 정말 안보만을 위해서 희생해 달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한 군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로펌에서 방산업체에서 끌어들여가지고 말이죠. 근데 자신들이 무슨 뭐 자선사업 했냐고요, 자선사업.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예? 우리가 여야로 갈려있지만 시시비비 분명하게 따집시다. 예? 우리가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됐다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과거의 그런 입장들을 그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송영부 후보자가 과연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수장으로서 국방을 개혁하고 방산 비리를 척결하고 할 수 있겠는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국방수장이 됐을 때 과연 부하들이 따라가겠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는데 지금 다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돼서 한다고 하면 그 영이 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신문 추가 질의하실 분, 네,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이 걱정이 많습니다. 빨리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어서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현역 군인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임명이 되어야 저희도 안정됩니다. 퇴임해야 될 장성들은 많은데 후임을 선정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빨리 안정시켜 주십시오. 혹시 제가 물었습니다. 그전 장관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이 올까 걱정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었더니 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빨리 임명이 되어서 군이 안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임해야 될 장성들도 후임을 빨리 선임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안정화시키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빨리 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난도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첫 질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이 북이 핵 개발을 몇 번씩 하고 미사일을 몇 번씩 쏘는 동안 우리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가? 미사일을 만들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국방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는가? 그렇지 못한 건 아닌가? 모두 다가 걱정입니다. 제가 김윤태 증인께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후보자에게도 그랬고 일반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월 3천이라고 하는 자문액은 큽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일 건 숙이고 아닌 건 아니고 라고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질타는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처음 국무총리 후보로 나왔던 김용준 그 후보자 율촌에 있었죠? 예. 예. 그 후보자는 월 얼마씩 임금을 받았나요? 그건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예. 지금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신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7개월에 7억입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까? 그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와 당시 청문회 자료로 7개월에 7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억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김용준 후보자는 그것으로 낙마를 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군 병역 미필 문제에 문제가 있으면서 낙마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투기 문제가 나오면서 낙마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월 3천이라고 하는 고문료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나 그 자체가 어떤 것인지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LIG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병관이라고 하는 과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있었죠? 네, 기억합니다. 예. 김병관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 김병관이라고 하는 국방부 후보자가 일했던 곳은 바로 K2 전차, 우리 군이 쓸 K2 전차를 우리가 수입하는 과정 속에서 중개를 하는 업소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 중개 과정을 거쳐서 K2를 수입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K2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그런 속에서 43억이라고 하는 중개료가 그쪽으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 후보자가 LIG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정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 이해는 못하겠으나 그런 유사 사례는 저희 회사에는 없습니다. 예. 지금 군인들이 자기 업무를 정말 국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군 산업을 위해서 제대로 쓰는 것은 꼭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많은 자문료를 받고 달려갈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의 지위를 이용하고 또 다른 중개 사업을 이용해서 수많은 방산 비리를 만들어낼 때 그것은 이적행위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나라의 강력한 군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 그렇지만 싸우지 않고 대북 관련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 수장이 필요하고 그것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명 갖고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특히 다른 분도 아니고 로펌에 계신 분이니까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또 제가 이렇게 추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로펌에서 월 3천만 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최저임금 10,000원을 올리려고 하는데도 그게 지금 제도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어렵단 말입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들인데 한가하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실제로 현실을 이야기하면 로펌 대표 중에서 월
50억에서 100억 받는 로펌 대표도 이 규정에 대해서 적극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전역한 장성들이 방산업체에 간다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찬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방산업계를 내수 시장에는 너무나 좁고 경쟁력이 치열하기 때문에 발전의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질 좋고 명중률이 높은 그런 무기 체계를 수출해서 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알겠습니다. 그런 제가 일은 제가 그런 하도록 하던가요. 취지라면은 제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퇴역 장성들 방산업체 법무법인 가는 거를 적극 권장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완전히 국민 정서와 국민들의 그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예,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제 귀를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인들은요,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됩니다. 퇴직 이후에 그 방산업체 영입 대상으로, 스카우트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되면은 나라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방산업을 살린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아마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 발언을 말씀하셨잖아요. 방산비리 척결하겠다. 그렇죠? 군 개혁하겠다. 네. 예,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거 지금 인사청문회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 또 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철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뭐 김윤태 율촌 전문기의 무슨 개인적 상임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이 전역한 장성들이 법무법인이든 아니면은 그 방산업체든 바로 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권장한다고 그런다는 게, 이 뭐, 단체적으로 무슨 범법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거 하나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장성들이 퇴직 이후에 방산업체나 법무법인에서 경쟁적으로 만약에 장성들을 영입을 한다. 영입 경쟁을 한다. 장군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물론 이제 아마 후보자께서는 방산업을 발전시킨다, 증진시킨다. 그리고 이 장성들이 알고 있는 이 방산과 관련된 노하우를 좀 잘 활용하는 게 대한민국 방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릅니다. 로비스트 이런 게 로비 활동이 합법화된 나라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은 무기를 많이 수출해가지고 그런 그 먹고 사는 나라고 방산업이 발전돼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지금 국내 수주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 퇴역 장성들이 방산업체로 다 가보세요. 그 현역으로 있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해했나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네, 짧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공직자 윤리